안녕하세요. 회계학과 17학번 조민영입니다. 오늘은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재무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성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대신 당좌자산을 이용하고 재고자산은 현금화 과정이 늦어서 현금화 속도가 빠른 당좌자산을 이용하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통 1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봅니다. 현대백화점의 2019년 유동비율은 94.59%로 당좌비율은 58.72%로 재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비율에서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로 크게 부채 비율, 비유동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로 구분됩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4개의 동종 기업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4년간 한 차례 회사채만 발행했을 정도로 외부 차입을 자제해 왔는데 이유는 선안정 후 성장을 내건 정지선 회장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과 신중한 투자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비유동 부채 비율은 고정비율이라고도 하는데 고정비율은 장기적으로 기업 지급 능력을 알기 위하여 자기 자본이 얼마나 고정자산에 투입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비율이 100% 이하가 이상적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2019년 현대백화점은 전년 대비 고정비율이 상승했지만 약 24%로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클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현대백화점의 이자 보상 비율은 약 16%로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동종 기업들 중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활동성 비율입니다.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주로 회전율이 이용됩니다. 주요 활동성 비율로는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본 회전율이라고도 하며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성 비율의 하나로서 기업의 총자산이 1년에 몇 번이나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회전수로서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하여 현금이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재고자산 보유 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 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 손실을 막을 수 있어 기업 측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대하게 높을 경우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의 총자산 회전율은 0.3%, 매출채권 회전율은 3.66%, 동종기업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비율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기업 활동의 최종적인 성과, 즉 손익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성과의 원인을 분석 검토하는 수익성 분석을 행하므로 재무제표의 내부 및 외부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수익성 비율로는 총 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이 있습니다. ROA라고 불리는 총자산이익률은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ROA가 높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이익이 많다는 의미로서 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ROE라고 불리는 자기자본이익률은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기자본 1원에 대해 얼마만큼의 이익이 획득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ROE는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액이 얼마나 잘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ROE는 기업의 수익성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비율로서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즉 매출액 100에 대하여 순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통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현대백화점은 2019년 약 11%로 전년 대비 약 4%가 감소했지만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는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무리한 해외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로 인한 손실이 적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대백화점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수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비율입니다. 기업의 한 해 경영 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총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이 쓰입니다. 총 자산 증가율은 총 자본 증가율이라고도 하며 기업에 투하되어 운용되고 있는 총 자본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비율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작년 대비 총 자산 증가율이 약 6%가 증가했고 매출액도 작년 대비 약 20%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약 9%가 감소하였는데 점포의 증축과 리뉴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재무비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